오늘 매일 그대와 3부 순서는 제임스 서 원장님 그리고 에밀리 홍 원장님과 함께 버클리와 함께하는 데이브의 모든 것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버클리 아카데미 두 원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나오셨는데요. 네, 더 반갑고요. 지난 시간에 2월 달에 나오셨죠? 네. 벌써 한 달이 지났나요? 네.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나오셨을 때 두 분께서 이제 학원 소개도 해주셨지만 그 세미나 진행된다고 또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난 세미나 2월 24일에 세미나 주최하셨는데 그 세미나에 대해서 저희 먼저 잠깐 이야기하고 갈까요? 그 세미나 주제 그리고 어떤 분들이 참여하셨는지 또 저희 인사해 주시고요. 청취자분들께 또 네네. 그 세미나 이야기로 먼저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 에밀리 홍 원장입니다. 지난 2월 24일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2월 24일에 한 그 세미나는 아이비리그 입시의 필수 조건이라는 주제로 네. 저희가 대입 세미나를 개최했었고요. 네네.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참여하셨어요. 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와서 이제 목표가 생겼다면서 이렇게 동기부여를 얻고 가기도 했고요. 네, 또 어떤 학부모님들은 아이가 이제 11학년인데 세미나 아니었으면 SAT 서브젝트 테스트가 이렇게 중요한지 모르셨을 거라고 하시면서 고맙다고 하시기도 했고요. 그랬군요. 예. 네. 네, 그래서 세미나에서 다룬 내용은 저희가 이제 아이비리그 같은 탑티어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대입 전략을 다뤘어요. 특히 뭐 언제부터 무엇을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 버클리 학원만의 전문적인 대입 전략과 노하우에서 나온 팁을 알려드렸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세미나가 끝나고도 많은 분들이 남으셔서 1대1 상담도 받고 가셨고요. 네, 저희는 이제 세미나 이후에 1대1 그 상담 요청으로 부쩍 바빠져서 달라스에 좀 자주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세미나 끝나고 그 당일날도 1대1 상담을 하셨는데 네네. 또 그 이후에도 1대1 상담을 또 하시는 건가요? 지금 달라스로 자주 오신다는 거는? 네. 저희한테 이제 상담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이제 달라스에 와서 이제 그분들과 상담을 해드리고, 그래서 정말 달라스 학부모님들도 어스틴 못지않게 학구열이 높으시구나, 그리고 명문대 입학에 대해 관심이 높으신 걸 알았어요. 그럼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어스틴 사시면서 달라스로 자주 방문을 해주고 계시군요. 세미나 때 또 많은 분들이 좋은 정보 얻으시고 또 상담까지 받으셔서 참 유익한 시간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채팅창에서 5759님 학부모와 학생의 마음을 술렁술렁하게 하셨다고 고급 정보가 희망을 준다고 아마 세미나 참석하셨나 모르겠어요. 참석하신 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네,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또 우리 청취자분들께 또 한 가지 알려드릴 소식이 저희 두 분 원장님께서 버클리와 함께하는 이 대입의 모든 것이라는 코너로 저희와 함께 매달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함께 해주실 텐데요. 입시를 준비한다고 하면 정확히 언제부터가 이 입시 준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뭐 목표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입시 준비는 본격적으로 미들스쿨 때부터 하셔야 하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하이스쿨 때부터 하면 시작하면 되겠지 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이스쿨에 들어가서 대입 준비를 시작하려면 이미 놓치신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하급적으로 이제 미리 준비하셔야 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왜 하이스쿨부터 시작하면 늦을까요? 네, 하이스쿨 내신 성적은 이제 9학년 때부터 11학년까지 모든 대입에 반영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하이스쿨에 올라가면 학업과 과외 활동도 해야 하고, 그래서 9학년 때부터 GPA를 잘 받으려면 이미 하이스쿨 올라가기 전부터 타임 매니지먼트와 스터디 스킬을 마스터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은 미들스쿨 학업은 너무 쉽고 또 과외 활동도 별로 없고 해서 쉽게 A를 받으면서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하이스쿨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하이스쿨로 올라가게 되면은 학업 난이도가 또 갑자기 높아지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9학년 때부터 성적 관리를 못해서 GPA에 큰 손상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제 9학년 끝나면 보통 랭킹이 나오는데 이미 9학년 때 성적을 잘 못 받았다. 그러면 이제 랭킹이 낮게 시작해서 10학년, 11학년 때에는 따라잡기가 어려워지죠.
아, 그러니까 하이스쿨 때부터 학업이 갑자기 어려워지고 또 하이스쿨 때부터 과외 활동도 해야 되니까 그 미들스쿨 때부터 시간 관리 그리고 학업 점수 관리하는 걸 미리 배우고 가야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데요. 그 9학년 때 성적이 안 좋으면 나중에 따라잡기가 어려워진다는 그 말씀은 어떤 뜻인가요? 네, 그러니까 랭크를 올리려면 이제 학생 자신도 성적을 올려야 하지만 이제 자신보다 랭크 위에 있는 학생들도 성적이 떨어져야 하니까 따라잡기가 더 어려워지죠. 네. 예, 그리고 이제 9학년 때 이렇게 성적을 잘 못 받으면 자신감이 떨어져서 목표를 이룰 수도 있고 동기부여도 없어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9학년 때부터 이미 상위권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학생들도 있죠. 정말 안타깝네요. 9학년 때부터 벌써. 네.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이 하이스쿨 들어가기 전에 학업적으로 단단히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9학년으로 올라가는 학생들은 이제 SAT 준비보다는 9학년 때 들을 과목들 그런 거를 여름에 미리 예습하고 가는 게 GPA를 잘 받을 수 있고 이제 랭킹 같은 거에 더 잘 받을 수 있는 팁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이스쿨 가기 전에 또 한 가지 준비하셔야 할 건 이제 아예 학교 과목 선택이거든요. 이제 미드스쿨 때부터 코스 선택을 잘못하시면은 하이스쿨에 가서 GPA에 가산점이 붙는 프리-AP나 AP 과목들을 하이스쿨 때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들을 수 있는데 그래야 이제 GPA도 높게 받을 수 있고요. 네. 예, 예를 들어 이제 미드스쿨 때 foreign language 같은 거를 1년을 해놔야 이제 하이스쿨 9학년 때부터 가산점이 붙는 프리-AP 레벨 2부터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아, 예, 그렇군요. foreign language 보통 1은 프리-AP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미들스쿨 때부터 미리 잘 네. 생각하고 또 그 과목 듣는 게 중요하다. 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모든 클래스를 프리-AP나 AP로 들어야지 GPA를 잘 받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그뿐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는 입시 준비라는 개념이 거의 이제 진로 준비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 자신의 진로 방향이 뚜렷한 학생들을 선호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매치되는 과외 활동이나 코스 선택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9학년 때부터 착오 없이 준비해야 이제 미들스쿨 때부터 기반을 쌓아야 하죠. 아, 그렇군요. 지금 채팅창에서요. 5759님께서 미들스쿨 때부터 오메 하셨고요. 네. 뭐 한국을 보면 사실 한국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조기 교육 시킨다고 하는데 그나마 미국은 미들스쿨 때부터면 괜찮네요 하셨어요. 네. 그렇죠? 그런 네. 것 같긴 해요. 네. 네. 아마 뭐 SAT 준비는 뭐 고등학교 때부터 아니면 입시는 고등학교 때 하이스쿨 때부터 준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많은 분들은 그래도 이걸 들으시고 지금 또 중학생 미들스쿨 자녀 두신 부모님들은 조금 더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아까 말씀해 주신 게 하이스쿨 들어가기 전에 미리 진로도 어느 정도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네네. 그러려면 뭐 아이의 성향 그리고 진로 방향을 일찍 파악을 해야지 뭐 하이스쿨 때 들을 과목 그리고 과외 활동 이런 걸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제 대입 준비는 일찍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미들스쿨 학부모님들은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아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이제 3월 말이잖아요. 3, 4월은 이 학생들에게 어떤 시기인지 궁금해요. 이 미들스쿨 그리고 하이스쿨이 각 학년별로 3, 4월의 시기는 무엇을 준비하고 또 어떻게 시간을 학생들이 보내야 하는 시기인지 좀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3, 4월은 대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우선 미들스쿨과 하이스쿨 학생들은 보통 3, 4월에 내년에 들을 학교 과목들을 선택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네. 예, 그리고 8학년 이상의 학생들은 이번 여름부터 어떻게 보내실지 미리 계획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대입에 있어서 하이스쿨 학생들의 여름은 골든 타임이거든요. 그래서 학기 중에는 공부에 치여서 이제 집중적으로 하기 어려운 뭐 SAT, AC 준비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다음 학기에 들을 어려운 과목을 예습을 해두면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액티비티와
봉사 활동도 중요하고요. 여름 동안에. 그래서 이제 여름은 학생들의 자유 시간이기 때문에 이 여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이 학생이 어떤 학생임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대입 원서에도 여름을 어떻게 보냈는지 써야 하고요. 네. 그래서 여름 방학을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상위권 대학 입시를 좀 좌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또 특히 90, 11학년 학생들은 5월에 있을 AP 시험 준비와 더불어서 SAT 서브젝트 테스트를 볼 준비도 해야 하고요. 네, 11학년 학생들은 5월까지 모든 입시 테스트를 전부 마쳐야 여름부터 대입 원서를 수월히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7, 8월부터 이제 온라인 원서들이 다 오픈이 되고 어떤 대학들은 선착순 위주이기 때문에 원서를 빨리 넣을수록 입학률이 높아지는 곳도 있고요. 네.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11학년 학생들, 이제 한국으로 치면 고3이죠. 이 학생들은 어떤 대학에 지원할 건지 리스트를 작성해서 지원할 대학의 요구 사항들을 좀 미리 알아보고 이런 구체적인 거를 미리 준비를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3, 4월 이 시간도 이제 좀 중요한 시기이고 하고 또 여름 방학 특히 네. 여름 방학 때 여러 가지 평소에 못했던 것들도 하고 그 11학년들은 특히 또 대입을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요. 네네. 저희 학부모님 질문들 지난 세미나 때 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고 네. 아마 한두 분이 질문하시는 게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사항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한 질문을 그 질문 중에 몇 가지를 또 준비를 해 오신 것 같아요. 저희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가 질문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네네. 지난번 방송을 듣고 아이비 진학이 어려운 이유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중 특히 중상류층 동양인 아이들에게 아이비 리그 진학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아이비 진학을 할 수 있어서 목표를 가지고 아이비 리그나 높은 상위 레벨의 대학에 입학했을 때 대학 생활에서 적응을 잘 하는 편인가요? 부모 마음은 적당한 곳에서 마음 편하게 살게 해야 하지 않나? 아니면 아이가 목표를 잡은 만큼 밀어주는 게 맞는 건가? 혹시 오히려 진학 후에 어려움이 크지 않나 고민이 됩니다. 명문대학 입학 후에 동양 아이들, 특히 한국 아이들이 만족도 높게 대학 생활을 하는지요? 행복한 고민인가요? 하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도 되게 궁금해요. 네.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예, 이제 사실 한국 학생들이 아이비나 상위 레벨 대학교에 가서 적응 못하고 드롭아웃 하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런 사례들은 어떤 대학이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제 아이비 리그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이 더 주목을 받을 수도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아이비로 진학한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주로 드롭아웃 하는 케이스가 조금 더 많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 교육 시스템은 이제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 이제 학원이나 부모의 푸시로 인해 공부하기 때문에 뭐든지 스스로 해야 하는 미국 대학 생활에는 적응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학생이나 뭐 미국에서 자란 학생들이라도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생활 습관에 몸이 배지 않는 학생들은 대학 생활에서 어느 대학이든지 대학 네. 생활에서 힘들어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상위권 대학에 합격했다면 이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합격된 거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는 게 좋거든요. 예, 네. 그 상위권 대학들이 학생들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와서 잘 적응하고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해서 우리 학교를 이제 빛내줄 수 있는 학생인가거든요. 예, 이렇기 때문에 원서를 리뷰할 때 이런 부분들을 더 세심히 보죠. 이제 특히 동양 학생들은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이비 리그에 합격했다면 학생이 충분히 자격이 있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합격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자신감을 가지고. 그러면 이 상위권 대학이 됐다면 합격을 했다면 뭐 기뻐하고 도전을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여기 학부모님께서 조금 걱정하신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참 어떻게 보면 아까 질문에도 나와 있었던 것처럼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을 맞아요. 것 같은데 뭐 받아들이는 게 우선은 당연하겠네요. 그렇죠? 네, 네네. 그죠. 그럼요. 그리고 이제 상위권이 아닌 대학은 뭐 공부가 쉽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네. 있는데 경쟁이 조금 덜 할 수는 있지만 좀 원래 어려운 전공들 특히 뭐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뭐 프리메드 수업들은
보면은 어느 대학이나 다 어려워요. 경쟁도 다 심하고. 네. 예, 그래서 대학은 환경이 되게 중요해요. 예. 하이스쿨 때는 이제 부모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뭐 매니지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네. 대학에 가서는 이제 가정을 떠나 이제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이제 중요한 시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가장 큰 영향은 주변 환경과 친구들이에요. 예, 그래서 상위권으로 갈수록 그만큼 학생들도 모티베이션이 남다르고 생각도 더 성숙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인맥과 캠퍼스 환경이 학생을 더 성장하게 하고 또 포텐셜을 끌어올리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런 이야기들 저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상위권 대학 그 학교를 갈수록 다른 이제 그 학생들이 다 비슷한 그런 어떤 학업 성취도 그리고 비슷한 환경의 그런 학생들도 오고 거기서 모티베이션도 받게 되고요. 또 서로 졸업하고 나서도 서로 어떤 인맥, 네트워킹이 되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학교로 가고 싶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또 이제 예전에 또 그런 학생들 사례도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 잠깐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매일 그대와 3부 순서는 버클리 아카데미 제임스 서 그리고 에밀리 홍 두 분 원장님과 함께 저희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채팅창에서 또 몇 분이 질문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코멘트 또 질문 올려주셨는데요. 또 두 분 먼 곳에서 어스틴에서 달라스까지 오셨냐고 대박이라고 와 하셨는데 이제 더 자주 오시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기 학원 오픈하시면. 네네. 그러고 또 6269님께서요. 여름에 돈 받고 하는 아르바이트 시킨다는데 이런 것도 학생들에게 책임감을 키워주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제가 아는 학부모는 여름에 꼭 돈 받고 하는 아르바이트 시킨대요. 물론 발런티어도 많이 시키고요. 집에서 공부는 근데 안 시킨대요. 방학 때 공부만 하면 애들이 지루해하고 어디든 나가고 싶어 해서요 하셨는데요. 이렇게 여름에 이제 돈 받고 파트타임 잡 같은 거 잡는 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뭐 경제적으로나 해서 그게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있고 만약에 이제 그게 아닌데도 이제 일을 한다고 하면은 그게 나쁘지는 않아요. 네. 근데 학생이 제일 필요한 부분이 뭔가에 따라서 그거를 나눠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돈을 받고 하는 그게 이제 자기가 가고 싶은 분야나 그쪽으로 연관되어 있으면 훨씬 더 좋고요. 네, 그래서 뭐 인턴십이나 네네. 발런티어도 이제 나중에 페이드 인턴십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로가 정해져 있으면 이제 거기에 알맞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제일 좋죠. 예, 그러면 이제 경험도 쌓고 돈도 네. 벌고. 예. 네. 그러니까 아까 한 중학교 때 그리고 적어도 하이스쿨 때는 본인의 진로를 결정하라고 하신 게 네. 여기도 이제 영향이 되겠네요. 네, 그죠? 그죠. 그래야지 자기가 알아야지 어떤 발런티어를 하거나 그런 파트타임 잡을 가져도 그쪽 연관된 분야로 할 수 네. 있을 테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여름을 꼭 공부만 하라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성적이 뭐 이제 다음 학기에 가면은 좀 올리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미리 예습해서 준비를 하는 거고요. 네. 만약에 그게 필요 없으면은 이제 잡을 잡아도 되고 발런티어링을 해도 되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3658님도 대학교에서 돈 받고 일한 경험을 높은 점수 준대요. 경험 쌓는 돈 받고 일한 것이요. 사회 경험이겠죠 하셨는데. 네, 이제 특히 뭐 컴퓨터 사이언스나 네. 그런 쪽으로 전공을 할 거면은 이제 그런 익스피리언스를 더 많이 추구를 해요. 네. 그렇군요. 네. 아르바이트가 아닌 인턴십이나 이렇게 그런 게 더 좋겠죠. 네, 네. 인턴십 관련된. 쪽으로. 네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학생들 그 학부모님 질문 저희 몇 가지 나눴고요. 또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 들어갔을 때 이게 한국 학생들이 특히 잘 적응을 하고 거기서 뭐 드롭아웃 하지는 않는지 좀 걱정하시는 그런 부모님도 계셨고 그런 이야기 주셨는데요. 한 가지 또 한 학생의 예를 들어주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좀 네.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저희 이제 실제로 예전에 저희 학원에 그런 학생이 있었는데요. 네. 저희 학원에서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SAT 점수 높이 올리고 원서도 잘 준비해서 UC 버클리 엔지니어링에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너무 걱정하셔서
이 학생은 이제 메디컬 스쿨을 갈 거니까 언더그래드는 이제 쉬운 대학에 가서 학점만 잘 받으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일부러 이제 UC 버클리보다는 낮은 레벨의 대학을 보내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좀 아쉽고 학생도 좀 실망이 컸는데 네. 그래도 이제 학생이 다시 마음을 잡고 학업에 이제 몰두하려는데 그 대학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모티베이션도 이제 점차 잃어버리고 이제 주변 친구들에게 이제 맞춰가다 보니까 GPA도 좀 망가지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의대를 포기하고 다른 전공을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진짜 굉장히 안타깝네요. 네네. 모든 학생이 이제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이제 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좋은 대학에 이제 합격이 되면은 이제 거기를 가시는 게 저희는 추천을 해드려요. 그러니까요.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네. 아, 정말 안타까운데 그런데 이렇게 학생들의 예를 들어주시고 하는 거 보니까 학생들과 계속해서 대학 진학하고 나서도 연락을 하고 지내시나 봐요, 원장님께서는요? 예, 저희는 이제 뭐 소셜 미디어나 이제 페이스북 같은 걸로 진학한 학생들과 키핑 터치하고요. 네. 이제 어떤 때 이제 방학 때 놀러 오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럼 이제 커피 사주면서 조언해주고 그러죠. 약간 형, 누나 같은 예, 그렇죠. 언니, 오빠 같은 예. 그런 느낌으로 편하게 학생들이 다가오는 것 같네요. 네. 네. 예, 이제 그리고 이제 항상 저희가 학생들을 항상 더 높은 레벨이나 레벨의 클래스나 대학에 도전하는 걸 응원하는 이유가 그런 도전이 있어야 이제 학생들이 발전하고 조금 더 나은 미래와 인생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네. 나중에 후회도 없고요. 음. 예, 특히 대학이란 곳은 이제 학생의 사회생활의 기반이 되는 곳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어른으로서 또 사회인으로서 인성과 자아가 여기서 형성되고 커리어가 첫걸음이 되니까 이제 이런 환경을 최고로 만들어줘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도 학생 한 명 한 명의 포텐셜을 최대화 시켜주려고 비전으로 학생들을 좋은 대학으로 지도하고 싶고요. 네, 그렇죠. 이제 한 번뿐인 대학 생활, 그리고 네.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네. 어떤 학생들이 포텐셜이 있는데 그걸 개발하지 않고 네. 자신의 능력은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네. 하지 못하면 참 안타깝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것을 두 분께서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계신데요. 지난 2월 24일에 그 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됐는데 이번 주 맞죠? 토요일인가요? 네. 이번 주에도 또 한 번 더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세미나 소식 우리 청취자분들께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주 토요일 3월 24일에 4시에 저희가 플레이노에서 대입 세미나를 개최를 하고요. 플레이노 얼라이언스 차이니즈 처치에서 하고 세미나 제목은 대학 입학의 모든 것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입을 앞둔 모든 학년의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꼭 들어야 할 내용을 다룰 거고요. 지난 세미나는 아이비리그 입시를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를 다뤘다면 이번 세미나는 아이비를 비롯한 모든 대학 입시 준비에 꼭 알아놓으셔야 할 내용과 또 지금 학년에서 어떻게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알려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 대학 입시에 관한 잘못된 상식도 바르게 잡아드리고 또 미국의 대입 과정도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네. 그리고 대입 사정관들이 이제 원서를 어떻게 리뷰를 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이제 그쵸. 원서를 서밋을 네. 했는데 이제 그쪽에서는 어떻게 리뷰를 하고 몇 명이 리뷰를 하면서 얼마나 걸리는지 그래서 그런 정보를 가지시고 또 원서를 잘 준비하실 수 있게 저희가 이제 원서 작성 전략과 팁도 알려드립니다. 예. 네, 말 그대로 대학 입학의 모든 것. 네, 세미나 네. 제목대로 지난번은 아이비리그에 초점을 맞췄다면 네. 이번에는 모든 대학 입학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세미나를 연다고 하셨는데요. 아까 지금 날짜와 시간 알려주셨는데 장소 알려주셨는데요. 더 좀 자세한 것 알고 싶다. 그리고 여기 장소 주소를 보려고 하면 좀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네, 자세한 내용과 주소는 berkeley2academy.com 저희 학원 웹사이트에 가시면 볼 수 있고요. 네. 예약은
7575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1대1 개인 상담도 원하시면 예약 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스케줄 해드릴 수 있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모두 이제 유익한 시간이 될 거니까요. 관심 많이 부탁드리고 특히 또 학생들은 이런 정보를 부모를 통해서 듣는 것보다는 직접 들으면 학생들이 이제 스스로 대학에 대해 또 더 관심을 갖고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뭐 학생들이 토요일 날 바쁘다고 다른 하는 게 있다고 네. 부모님이 내가 가서 듣고 올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직접 같이. 와서 그 자리에 네. 다른 학생들이 온 걸 보고 네. 뭔가 동기부여를 받는 어떤 모티베이션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네, 드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예약을 꼭 해야 하는 건가요? 네, 자리가 한정돼 있어서 네. 예약을 꼭 해주시면 좋고요. 네. 네, 가족 모두 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약을 512-347-7575번으로 미리 예약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대1 개인 상담도 원하시면 미리 또 말씀해 주시면 1대1 개인 상담까지 받으실 수 있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두 분 버클리 아카데미의 두 분 원장님 나와서 함께 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요. 또 문의사항이나 대입에 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학원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하시면 1대1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풀어드리고요. 이제 저희가 앞으로 정기적으로 할 버클리와 함께하는 대입의 모든 것 그 코너에서 네. 저희가 이제 답변도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제임스 선생님 인사 말씀 있으신가요? 예, 기대되네요. 네. 예, 약간 저번에 왔을 때는 좀 떨렸지만은 네. 예, 이번에 훨씬 더 편해 보이세요. 예, 다행이네요. 네, 이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뵙게 될 텐데요. 계속해서 앞으로 또 좋은 대입 정보 우리 청취자분들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버클리 아카데미 제임스 서 원장님, 에밀리 홍 원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